네, 반갑습니다. 봄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참 따스한 봄입니다. 여러분들 이 봄에 행복하십니까? 하지만 봄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알레르기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철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20%가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0%라고 하면 10명 중에 2사람, 5명 중에 1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죠. 알레르기란 다른 말로 하면 과민 반응입니다. 하이퍼 센시티브 리액션이죠.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과민하게 크게 반응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봄철 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죠. 그것을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물질로서는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봄의 꽃이 참 아름답고 좋기는 하지만 꽃가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꽃가루가 참 중요한 알레르겐의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꽃가루가 다 알레르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꽃가루 중에서도 충매화는 괜찮지 않습니다. 충매화라고 하는 것은 벌레가 매체가 되어서 수분을 해주는 그런 꽃가루. 이런 것은 봄 되면 많이 피는 꽃이죠. 진달래라든지 개나리라든지 벚꽃, 그리고 백합, 장미. 장미는 좀 여름이 돼야 피지만은 우리는 보통 진달래와 개나리, 벚꽃 이런 꽃의 꽃가루도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매화에 해당하는 이런 꽃들은 그렇게 꽃가루가 알레르겐이 아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대신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알레르겐이 되는 꽃가루는 풍매화입니다. 풍매화.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흩어져서 수분 가래를 해주는 그러한 것들. 이런 풍매화는 대부분 보통 소나무라든지 너름나무라든지 오리나무라든지 너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의 가루가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알레르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봄 되면 그 씨앗에 털이 있는 민들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들레도 상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겐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학계에 보고된 것에 따르면 민들레 씨앗은 그리 큰 알레르겐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알레르겐으로서는 대부분 풍매화, 바람에 의해서 수분을 하게 되는 그런 꽃의 가루, 꽃가루들이 많이 알레르겐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게 되면 훨씬 덜하게 될 수가 있죠. 알레르겐의 증상으로서는 대부분 코에서 많이 옵니다. 비염이죠.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 3대 증상이 있죠.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 3가지가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감기에 다른 증상은 없고 주로 코 증상이 오는 것이죠. 비염이라는 자체가 코 안에 점막이 붓는 것인데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러한 상태로 오다가 이것이 잘못 오래가면 축농증이 될 수도 있고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고 아이들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알레르기 비염으로서 코가 찍찍하면
사람이 참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코가 찍찍해서 코 막힌 소리가 나고 콧물이 줄줄 흐르면 어떻게 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인류의 20%는 된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알레르겐들과의 접촉을 끊는 것, 회피요법. 그것이 가장 기본이죠. 이런 꽃가루 외에도 동물의 털이라든지 또는 그 카페트, 집 먼지 속에 들어있는 진드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불이나 베갯머리, 소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드기는 탈탈 털고 햇빛을 쬐어주고 깨끗이 칼칼하게 씻어줘야만 없어지는 것인데 대부분의 집에서 카페트 있죠, 커튼이 있죠, 그리고 천소파가 있죠. 이런데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면 진드기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알레르겐이 봄철 되면은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죠. 그래서 많은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을 보면은 환경적으로 그런 병이 올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조를 바꿔야 기능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비염, 알레르기 비염은 비염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코 옆에 있는 눈에 올라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되는 것이죠. 눈이 충혈해지고 눈물이 나고 눈이 조금 실해지고 눈이 따가워지고 눈이 간지러워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알레르기로 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알레르기 질환이 비염이 또 내려가면 코 안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 기관지에 들어가면 그 무서운 알러지성 기관지 천식이 오는 것입니다. 보통 천식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천식이라고 말할 때는 발작적인 기침을 말합니다. 발작적으로 기침이 나면서 쌕쌕거리면서 가슴에서 이렇게 매미 우는 소리 같은 게 잉잉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참 괴로운 병입니다. 이런 천식이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고 숨이 가빠지고 또 평소에 상당히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성 천식 있는 환자들에게 이런 것들 외에 제일 나쁜 것은 담배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요새 모든 공공시설에는 흡연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알레르기 환자들이 담배를 피우지는 않겠지만은 남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그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도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특히 천식 환자들이 담배 연기를 맡게 되면은 기관지의 평활근을 수축해가지고 평활근이 좁아집니다. 기관지 근육이 좁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에어웨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탁탁거리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질식, 아스픽시아, 질식이 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들이 질식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식 환자들이 몇 번씩 이머전시로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질식은 바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슨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게 기관지가 쪼여지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입니다. 캑캑캑 끓이면서 칵칵해지는데 이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환경에서 옵니다. 특히 그 집안의 공기가 너무 건조할 때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온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보온을 하면서 방 안에 공기는 올라가는데 습도는 낮아지죠.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서 바짝바짝 드라이해질 때, 마를 때 코 안에 점막도 마르고 공기가 들어가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면서 목 안도 말라지고 기관이 더 바짝바짝 마를 때 이러한 천식성은 더 심해집니다. 기침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담배 연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진드기라든지 그런 깨끗하지 못한 먼지 같은 진드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은 심하게 되는 것을 발작이라고 하죠. 발작, 천식 발작.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없다가 돌연하게 어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들이 사실은 봄에 도사리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봄철에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20% 환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인류의 20%가 알레르기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선진국일수록 알레르기성 질환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알레르기성 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알레르기와 많이 접촉할 수 있고 알레르겐이 많이 생기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동차라든지 또는 아주 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우리가 늘상 접촉하고 있는, 쓰고 있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알레르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알레르기 질환은 점점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도 이런 알레르기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다 혈탁이라고 보는 것이죠. 혈탁. 사람의 몸은 기와 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합니다. 사람은 항상 기는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한 것이고 혈, 피는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혈이 맑지를 못해가지고 피가 맑지를 못해가지고 피가 탁해져서 생기는 혈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음식들, 이러한 음식들이 달짝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런 달짝지근한 음식들이 사실은 피를 탁하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싱싱한 채소, 열을 가하지 않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주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런 건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일상에서 손쉽게 편리하게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과 많이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 미개한 나라 후진국에서는 그런 음식들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대부분 토종이고 그들 나름대로 국산입니다. 그러나 문명국일수록 국적의 구분이 없이 전나라에서 먹던 것 이 나라에서도 먹고 언제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 그런 패스트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음식 문화를 바꾸자면 안 되는 것이죠. 혈탁,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4가지 음식을 좀 조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육고기, 생선, 우유, 계란. 육고기, 생선, 우유, 계란. 하나하나가 보면 다 좋은 것이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음식을 조금 절제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상에서 보면은 이런 음식을 3개월만 조심을 해주고 끊어주고 대신에 채식, 싱싱한 채식으로 많이 해주면 피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육고기, 생선, 우유, 계란. 육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빼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우리 주위에 먹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조심을 해주고 줄여주면서
알칼리 음식으로 많이 섭취를 해주면은 피가 많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혈탁, 피가 탁하다고 하는 것은 피 안에 무슨 나쁜 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피의 pH가 많이 산성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죠. 피라고 하는 것은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을 때 제일 건강한 것인데, 이런 음식들을 잘못 먹다 보면은 피가 산성화돼서 생기는 병들, 과산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과산증 때문에 혈탁이 생겨가지고 오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절제를 해주고 대신에 약한 알칼리성의 음식들을 좀 많이 먹어주면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봄철입니다. 봄철 알레르기성 질환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이 봄철에는 알레르기성 질환만 잘 케어하면, 극복하면 참 따스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계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알레르기란 말은 Hypersensitive Reaction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과민 반응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보면은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하나의 자극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극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자극이든 자극이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극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아니냐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극에 지나치게 과민하게 하이퍼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면은 알레르기성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은 좋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나쁜 자극에 작게 반응합니다. 자극의 질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굉장히 기분 나쁘면 좀 그렇네 이 정도로 말하고 말고, 조금만 좋으면 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크게 화들짝 반응을 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건강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조금만 나쁜 자극이 와도 굉장히 크게 불쾌하게 반응을 하고, 아주 좋은 자극이 오면 작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자극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불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극의 질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자극의 양에 따라서 반응하죠. 큰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작은 자극에 작게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되고 익히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것이죠. 큰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작은 자극에 작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하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것은 좋은 자극에 작게 반응하고 나쁜 자극에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정신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과격하게 반응하고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병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고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들, 자기로서는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 한마디가 전부 알레르기고 공격적이고 과격한 말들, 급한 사람들,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줄 줄 알고 포용해 줄 줄 알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지체들을 다가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줄 아는 것이겠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방송을 듣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봄에 특히 알레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영육간 알레르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